안녕하십니까. IBC 뉴스의 임시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긴 관계로 자막을 못 넣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4.15 총선이 있었죠? 오늘 총선 투표율이 16년 만에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사전투표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은 58%에 그쳤는데 오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와 진보를 당으로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기준으로 전국 개표율은 50.0%인데요. 먼저 우리공화당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공화당은 보수 중에서도 극우에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공화당의 발기 취지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죠. 당대표는 조원진 후보인데요. 태극기 세력을 등에 업고 창당한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법자를 사실 옹호하는 당이라 보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의 정책 및 공약을 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5년간 동결, 그리고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배분보다는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외교 정책에서도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반공을 주장하면서 4.27 판문점 선언을 폐기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네요. 지금 정권이 하는 일과는 완전 반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례대표 득표로 볼 때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보면 우파에서도 극단에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가볼게요. 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이번 보수끼리 통합을 추진하면서 유승민의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이때 안철수는 독자 노선을 걸어 국민의당을 다시금 부활시켰고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 순으로 이름이 바꿔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근혜 대한 불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로 보수당은 선거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박근혜에 대한 불신이 미래통합당에도 이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혁신을 꾀하는 것 치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인사들이 유지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는 황교안 후보인데요. 박근혜 시절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죠. 이번 선거에서 서울 종로에서 출마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와 맞붙어 현재 38.1%를 차지했는데, 선거는 끝날 때까지 사실 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부터 보수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역사적인 당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당의 공약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시장의 조성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란 응당,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하여 경쟁을 통한 성장을 주장하죠. 법인세 인하, 상속세, 증여세, 세제 개선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친기업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약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들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보수의 정통적인 논리와는 좀 다른 점을 보자면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인데요. 경쟁이 기본 원리라면 지자체끼리 경쟁을 통한 성장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선거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택 공급이나 사회복지 예산 확대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정통 보수인가 하는 의문점을 들게 하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염원이 커 보였는데 나름대로 선빵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비례대표는 34%로 33.8%의 더불어시민당보다 앞서고 있는 상태이고, 총 의석수로는 95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입니다. 당대표는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가 기업가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보수를 혁파하고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겠다고 하는 당입니다.
4년 전에는 안철수 돌풍에 힘입어서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선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실적은 참 아쉽습니다. 지역구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고 비례대표에서는 5.9% 수준인데요. 출구조사 결과 3석에서 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을 보았을 때는 비교적 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강성노조와 악덕 사업주를 근절하자는 것을 통해서 친기업도 친노동자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중도를 걸어가다 보니까 지지 기반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정책을 보았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4차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공화당은 5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것이 느껴지시나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직접 대구를 내려가 의료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중간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지지 기반이 약해서 선거에서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진보라고 불리는 당인데요. 먼저 진보의 핵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소송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었죠. 현재 당대표는 이해찬 의원이 맡고 있고요. 개표 결과 150석을 넘게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 정책에는 아무래도 배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성장에 관련된 정책을 담고 있고 세금 경감, 복지 정책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공약집을 보면은 그 당이 그 당입니다. 결국 같은 공약을 어느 당에서나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조금 다른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이라고는 하지만 완벽한 진보라기에는 모호한 면이 많죠. 아무래도 기득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변화를 추구하겠다고는 하지만 쉽게 이행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배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제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민생당입니다. 여기 당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인물로는 손학규 후보, 박지원 후보, 정동영 후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두 당선되기는 글러 보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자치분권을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모병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영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배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것이 없는 당인데 몇 명의 주요 인물만 떨어져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은 알겠죠. 그 당이 그 당일 거다.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다. 이렇게 느껴서 지금 득표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또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죠.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합류하여 2020년 3월에 창당된 정당인데요. 최대 3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당 선언문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보다 혁신하겠다 이런 노선인데 독인 계긴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 또한 유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의당입니다. 어느새 이 당이 개표 현황에서 3등이 되었는데 전에는 절대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비례대표상 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구색을 갖춘 정당 중에 가장 진보의 끝에 서 있는 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분 정책은 물론이고 특히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당으로 인식이 박혀있죠. 심상정 후보가 있는 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작은 차이로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이 개정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당인데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편에 선다는 슬로건으로 당을 운영 중인데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지만 민노총과 연합하여 사회에 아직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요구를 할 때가 많죠, 사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공화당은 저 보수의 끝에 위치한 당이고 미래통합당은 보수를 자처하는 정통 보수라 할 수 있고요. 국민의당은 새로운 보수를 자칭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고 그와 유사하게 떨어져 나온 열린민주당과 민생당이 있죠.
그리고 진보의 끝에는 정의당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자신의 신념에,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투표를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이 제발 잘 국회의원을 섬기면서, 국민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거 활동 때에만 얼굴 비치지 말고 제발 당선이 되어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역 앞에 나와서 감사 인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똥 싸러 갈 때랑 나올 때랑 좀 다르십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IBC 뉴스 임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제대로 된 3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